첫 번째 항목은요. 이춘재 살인 사건입니다. 네, 이게 뭐 8차 사건 이러다가 어제부터는 아예 이춘재 살인 사건으로 부르기로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사건 명칭을 화성 연쇄살인 사건에서 이제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으로 변경한다. 경찰이 이렇게 밝혔는데요. 또 경찰은 오늘 이춘재가 자백한 14건의 살인과 9건의 성폭행 및 미수 사건 모두 이제 이춘재 소행으로 보고 추가 입건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사건 명칭을 바꾼 것은 이 화성시의회가 지난달 28일에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라는 명칭이 이 지역 전체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기 때문에 변경해야 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든지 이런 걸 이제 고려한 결과인데요. 예. 또 경찰은 여기에다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서 이춘재의 이름과 나이 등을 공개하기로도 결정을 했습니다. 이미 신상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바는 있는데 경찰이 공식적으로 밝힌 바는 없다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번에 신상 공개를 공식적으로 결정을 했는데 다만 이춘재가 현재 수원구치소에 수감이 돼 있기 때문에 얼굴을 공개한다든지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이춘재 사건 그 담당했던 검사와 형사 입건됐다는 소식이 있던데요. 그렇죠. 특히 8차 사건이 당시에 모방 범죄로 이제 결론이 나는 바람에 엉뚱한 사람이 20년을 복역한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요. 예. 경찰은 당시 수사에 참여한 경찰관 51명 중에 사망한 11명과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3명을 제외한 총 37명을 이와 관련해서 이제 수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결과 당시 형사계장 모 씨 등 6명을 직권남용 체포 감금 그리고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독직폭행, 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이제 입건을 한다고 밝힌 것인데요. 또 수사과장이었던 모 씨와 담당 검사 모 씨도 이제 직권남용, 체포 감금 등의 혐의로 입건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범인 아닌 사람을 범인으로 몰아서 체포 감금하고 직권남용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또 논란이 됐던 그 무슨 뭐 방사성 동위원소 감정 데이터 이건 뭐예요? 이게 이제 과연 정확한 거냐 아닌 거냐 이걸 두고 논란이 일어난 게 당시에 뭐 채모에 포함된 중금속 성분을 분석한 이 감정 데이터 때문에 이 윤모 씨가 억울하게 범인으로 지목됐다 이 문제 때문이죠. 예. 근데 경찰은 오늘 당시에 국가수의 분석 데이터가 매우 적었고 단순히 두 시료의 원소별 수치 비교만으로 동일성을 판단하는 등의 그 당시에 이제 판단에 오류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또 최종 통보받은 2차 분석 결과가 있었음에도 이를 배제하고 1차 분석 결과를 적용해서 감정한 정황도 있다라고 공개를 했습니다. 당시 국가수 감정인이었던 모 씨는 지병으로 대화가 어려울 정도이고 뭐 잘 모른다는 진술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경찰은 이에 대해서 이제 오류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조작이다라고 지금 반론을 하고 있어서 어떤 검경 갈등의 소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나저나 아무튼 그때 범인 몰이한 사람들 공소시효는 남아 있어요? 지금 공소시효가 소멸됐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지금 입건이 돼도 따로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제 보는데요. 그래요. 하지만 경찰은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백히 하기 위해서 입건 조치를 했다라고 부연을 했습니다. 특히 여기서 경찰이 당시에 담당 검사 모 씨를 입건한 거에 대한 여러 가지 또 해석이 나오는데요. 예. 검찰이 지난 11일에 이 사건을 직접 조사하겠다고 밝힌 이후에 나온 조치이기 때문에 검찰과 경찰이 이를 두고도 대립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이죠. 당시 담당 검사였던 모 씨는 이 임의동행부터 구속영장 발부 전까지 아무런 법적 근거나 절차 없이 이 억울한 윤모 씨를 75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를 지금 경찰은 두고 있습니다. 네. 검찰 경찰 양쪽 다 그때 뭐 잘한 거 없잖아요. 그렇죠. 둘 다 지금 와서 싸우면 뭐 합니까? 그 최근 국면하고 맞물려서 이제 이렇게 되고 있는 건데 이 진실을 밝히고 다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데 검경 모두가 힘을 쓰는 게 더 생산적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시사비키 항목은 정무적 책임입니다. 무슨 말이죠? 이 조국 전 장관이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중단 혐의와 관련해서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오늘 변호인을 통해서 이 검찰 조사 받은 거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시 조처에 대한 정무적 최종 책임은 조국 전 장관 자신에게 있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을 했다라는 거였는데요. 다만 조국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등의 법적인 책임을 제기하는 것은 잘못된 프레임이다라고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묵비권 행사하지 않았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조국 전 장관 측은 본인의 가족 수사와 관련해서 진술을 거부했던 것은 이제 최소한의 방어권 행사였는데 이제 지금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 가족 수사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압도적인 수사력을 이용해서 무제한적인 수사를 전개를 하고 또 언론의 추측 보도까지 더해져서 재판도 받기 전에 유죄 확정 편향이 대대적으로 전파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예. 반면 유재수 전 부시장 관련 의혹은 민정수석 비서관으로서 어떤 공적인 업무 수행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자신이 알고 기억하는 내용을 충실하게 검찰에 밝혔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또 조국 전 장관 측은 곧 종합적인
부정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니까 추측 보도를 자제해달라는 얘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추측 보도요? 이 문화일보 등을 통해서 조국 전 장관의 검찰 진술에 대한 보도가 나왔는데요. 조국 전 장관이 백원우, 박형철 전 비서관과 3인 회의를 통해서 감찰 중단 결론을 내린 게 아니라 두 사람에게 각각 상의했다 이렇게 이제 진술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최근 언론들이 박형철, 백원우 전 비서관들의 검찰 진술 내용을 이 내용을 두고 조국 전 장관에게 뭔가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라는 취지로 보도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조국 전 장관이 만약에 진술을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불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보도였던 거거든요. 예. 하지만 조국 전 장관 측은 이게 이제 명백히 사실과 다른 보도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시사회기 세 번째 항목은요. 무노조 경영의 실체입니다. 오늘 그 삼성 관계자들이 유죄 판결 받고 법정 구속까지 됐죠. 그렇습니다. 이 자회사의 노조와의 공작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받고 법정 구속됐는데요. 또 강경훈 부사장 역시 같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이제 구속이 됐습니다. 이들을 포함해서 검찰이 기소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서비스의 전현직 임직원 32명 중에 26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삼성전자의 노사 전략을 주도한 노무사와 노사협상에 개입한 전직 정보경찰 2명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어떤 와해 공작이었죠? 2013년에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삼성전자 서비스의 노조가 설립이 됐는데 그러자 이제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태스크포스라든지 상황실 등을 설치를 했고 일명 그린화 작업으로 불리는 노조 와해 전략을 구체화했고 실행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노조가 설립된 하청업체를 폐업시켜서 노조원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하는가 하면 노조원에 대한 어떤 민감한 정보를 빼돌려서 표적 감사를 진행하기도 했다는 것인데요. 또 회사 돈을 빼돌려서 사망한 노조원 유족에게 이 무마용 금품을 건네거나 노사협상을 의도적으로 지연했다. 이런 혐의들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런 걸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의 창업 당시부터 내려오던 원칙인 무노조 경영을 위해서 조직적으로 노조 와해를 기도했고 이에 따라서 미래전략실에서 만든 노사전략 문건이 삼성전자, 자회사, 협력업체 순으로 이어진 공고관계에 따라 실행됐다. 이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을 했는데요. 또 이제 삼성전자 서비스가 협력업체를 하부조직처럼 운영했고 수리기사들을 실질적으로 사용한 사용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위장도급이다. 이런 판단도 했습니다. 네.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된다. 이런 사실이 밝혀진 셈이죠. 이제 더 이상 무노조 경영이란 말 자체가 없어져야죠. 그렇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